책 읽어주는 릴리리아의 오늘은 어떤 책일까요? 도둑을 감동시킨 선비라는 책이에요. 자, 들어가 볼까요? 렛츠고! 동화나라로 출발! 아빠디! 도둑을 감동시킨 선비. 넘겨볼게요. 이 책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선비가 나오고 선비의 아내 그리고 부자가 나온답니다. 선비가 얘기를 하네요. 사람 인자에는 서로 도와가며 살아가라는 뜻이 담겨 있다오.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아무리 작은 도둑질이라도 하면 안 돼요. 알았지요? 부자. 이제 나는 진정한 부자가 되었구나. 선비님 고맙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한 선비가 살았어요. 얘가 선비야? 네. 선비는 밤낮으로 책만 읽고 선비의 아내가 집안에 물건을 팔아 간신히 끼니를 이어갔어요. 그러자 이제 집안에는 쓸만한 것이라고는 달랑 솥 하나뿐이었지요. 내가 넘기는 거잖아. 이렇게 선비는 가난하게 살았지만 덕과 지식이 높아 사람들로부터 꼿꼿한 선비라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 선비의 옆집에는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어요. 부자는 욕심이 많아 남의 물건을 늘 탐냈어요. 마음에 드는 물건은 도둑질을 해서라도 제 것으로 만들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부자를 손가락질하며 욕했대요. 하루는 부자가 선비의 집 앞을 지나는데 부엌에서 반짝반짝 윤이 나는 솥이 보였어요. 에이! 무슨 솥이 저렇게 윤이 날까? 틀림없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가보일 거야. 오늘 밤에 훔쳐가야지. 그 솥은 그냥 보통 솥이었어요. 선비의 아내가 날마다 깨끗하게 닦아서 반짝반짝 윤이 났던 거지요. 그날 밤 부자는 담을 넘어 선비네 부엌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어요. 이때 마침 선비의 아내는 부엌에서 죽을 썩 그릇에 담고 있었지요. 죽은 쌀이 적어 멀건데다 반 그릇밖에 되지 않았어요. 선비의 아내는 죽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옳지! 이제 됐다! 이 광경을 몰래 지켜보던 부자는 솥을 훔치려고 살금살금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선배야 얘가? 부자가 솥을 들고 나오는데 방 안에서 선비와 아내의 말이 들렸어요. 부인, 우리 집에는 쌀 한 톨 없는데 이게 웬 죽이요? 선비의 아내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니 부인, 쌀이 어디서 났느냐고 묻지 않소? 선비는 화난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왜 대답을 못하시오? 남의 것을 훔쳤소? 아닙니다. 들에 나가 별을 한 주먹 훑어와 이 죽을 끓인 것이에요. 아니, 그건 도둑질이 아니오. 남의 곡식에 손을 대다니. 그게 내일 그 댁에 일을 해주러 갑니다. 그때 품삯을 받지 않고 용서를 구하려고 했지요. 아니, 일부러 도둑질을 하고 나서 나중에 용서를 빈단 말이오. 선비는 아내를 꾸짖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법이요.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도 남의 것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자, 부인. 엄마, 이거 다 보이잖아. 맞아. 자, 부인. 종아리를 거두시오. 내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리다. 하는 수 없이 선비의 아내는 종아리를 걷었어요. 선비는 아내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려고 종아리를 때렸어요. 이제 내 말을 알아듣겠소. 예. 글을 읽고 덕을 쌓는 사람이 어찌 도둑질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겠소? 이 죽은 엄마, 얘가 도둑이야? 이 죽은 밖에 내다 버리시오. 이 엄마는 선비의 아내야. 선비의 아내. 도둑이 아니고. 들어봐봐 일단. 방 안의 광경을 지켜보던 부자는 선비의 양심 바른 행동에 크게 감동했어요. 비록 가난할지라도 도둑질을 해서는 안 된다는 선비의 꼿꼿한 마음이 얼마나 훌륭한가. 그런데 나는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데도 또 남의 것을 훔치려고 하지 않는가.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크게 뉘우쳤어요. 집으로 돌아온 부자는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따뜻한 밥을 짓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 한상 가득 차리시오. 아니, 한밤중에 음식을 차리라고요? 부자의 아내는 영문을 몰라 물었어요. 부자는 조금 전 선비 집에서 본 광경을 차근차근 이야기해 주었어요. 부자는 상을 들고 선비네 집으로 갔어요. 계십니까? 니시오?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선비가 방문을 열자 부자는 선비에게 넙죽 절을 했어요. 선비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조금 전 저는 선비님 댁에 솥을 훔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선비님께서 아내의 종아리를 때리시는 것을 보고 제 잘못을 크게 뉘우쳤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의 표시로 이렇게 밥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나는 이 밥을 먹을 수 없소. 아니, 저를 용서해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이 밥은 욕심 많고 남의 것을 훔치는 도둑의 마음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친 착한 마음으로 지어온 것입니다. 아니요, 나는 너무 기쁘다오. 당신의 잘못을 용서하고 말고요.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고 했소. 당신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으니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소. 남의 음식을 거저 먹을 수 없지 않소. 그러니 나는 이 밥을 먹을 수 없는 것이오. 부자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게 한 선비에게 꼭 밥을 대접하고 싶었어요. 그럼 올바르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글자 하나만 가르쳐 주십시오. 이 밥은 가르침에 대한 보답으로 대접하는 것이니 맛있게 드시고요. 좋소. 선비는 커다랗게 사람 인자를 썼어요. 이게 무슨 글자인지 알겠소? 잘 모르겠습니다. 바로 사람 인자요. 이 글자는 두 획으로 되어 있지요. 하나만으로는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둘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에잉, 그게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글자와 같이 서로 도와가며 받쳐주어야 한다는 말이지요. 아하, 그렇군요. 부자는 선비에게 글을 배우고 책도 많이 얻어 읽어 높은 덕을 쌓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재산을 나눠주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요. 하지만 욕심 많은 부자는 전보다 더 부자가 되었대요. 진정한 마음의 부자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동화가 끝났는데요. 그림을 보고 아이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둑을 감동시킨 선비 입장 동화라고 해서 선비 입장, 선비의 아내 입장이 있고 그 다음 부자 입장, 부자의 아내 입장이 있어요. 한번 들어볼까요? 주제를 나눠볼게요. 글 공부를 하느라 가족을 돌보지 못한 선비는 아내의 잘못에 대한 벌로 종아리를 때리게 됩니다. 그런 선비의 행동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선비 입장. 얼마나 많이 아프고 당신의 종아리를 때리면서 난 속으로 한참을 울었다오. 내가 글을 읽는 걸 좋아해서 집안을 보살피지 않아 아내를 이렇게 도둑으로 만들었다 생각하니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다오. 미안하오. 하지만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는 법이오. 우리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남의 물건은 탐내지 맙시다. 여보, 미안하오. 선비의 아내 입장을 들어볼게요. 남의 곡식에 손을 댄 건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하지만 난 당신의 몸이 여위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이라도 써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그댁에 일을 하러 가서 사정을 말하면 그댁 주인도 이해해 줄 거라고 생각했지요. 저에게는 무엇보다 당신이 소중해요. 글도 좋지만 몸도 생각해가면서 글을 읽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신이 저를 꾸짖는 이유는 알고 있지만 제가 당신을 생각하는 마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그렇지? 주제 2 볼게요. 부자는 선비 집에 소출 훔치러 갔다가 선배가 아내를 나무라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어요. 만약 부자가 선비 집에서 그 광경을 목격하지 못하고 소출 훔쳐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도 생각해보세요. 일단 부자의 입장을 들어볼게요. 서틀 집에 가져와 보니 생각보다 별로네요. 멀리서 볼 때에는 바짝바짝 윤이 나서 좋아 보였는데 집에 가져와 보니 우리 것과 별반 차이가 없네요. 사실 소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내일 다시 선비네 집에 가져다 놔야겠어요. 선비네가 솥도 없이 어떻게 밥을 지어 먹을지 걱정이 되네요. 부자의 아내 입장을 들어볼게요. 아이고, 좋을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물건을 탐하는지 모르겠어요. 남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남편의 잘못된 버릇을 고칠 수 있을까요? 아이고, 아무래도 옆집에 사는 선비에게 도움을 청해봐야겠네요. 그분이라면 분명히 남편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고쳐줄 수 있을 거예요. 입장 동화는 주제의 상황에 따른 이야기 속 등장인물들의 입장을 자유롭게 표현한 재미있는 동화예요. 여러분도 이야기 속 등장인물이 입장이 되어서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해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오늘은 도둑을 감동시킨 선비라는 책을 읽었어요. 다음에도 더 즐거운 책으로 찾아올게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